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당분간 뉴욕 기온은 저와 임하람 특파원이 이제 교차로 번갈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한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1.51%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1.8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60% 떨어졌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기술주와 금융주가 모두 2% 이상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과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가 모두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헬스와 자재, 유틸리티 관련주도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크게 하락한 데는 일단 이제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어닝 시즌이 어떨까 하고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은행의 대표적인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초부터 부진하게 출발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영업비용 자체가 23% 증가하면서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 점이 이날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날 이제 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는 1%를 돌파를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건 스탠리의 짐 캐런 씨가 지금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연준이 훨씬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지금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2차례 금리 인상이 있다가 그리고 이후에 3번 그리고 지금은 4번까지도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혹은 이제 4번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채권 시장 자체가 훨씬 더 공격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격에 반영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의 더 매파적인 가이던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더 공격적인 긴축을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공격적인 연준의 긴축 자체가 특히나 밸류에이션을 더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지금의 그 긴축 우려는 미국의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시장이 더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뉴욕 제조업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에서 뭐 이분도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이제 둔화할 것이다. 특히 연준이 만약에 이 수요의 속도를 완화하려고 애쓴다면 이제 그 성장의 속도가 둔화할 것이고 이것은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MO에서는 지금 시장 자체가 국채금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보는 국채금리의 상승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멘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BMO의 이안 린젠 씨는 국채금리 자체가 10년물 자체가 2%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는 연준의 다음 주 열리는 FOMC 톤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결국 위험 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월과 3월 연준 FOMC 회의 요 사이에 2%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상승세가 이미 모멘텀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상승하기보다는 더 빨리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상반기에 이제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고 고점이라고 하면 2%에서 한 2.25% 요 사이에 고점을 찍게 되면 이때 이제 국채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금리 상승세는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타격을 입었고요. 그리고 반면 오늘 유가가 배럴당 85달러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85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또다시 높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고 그리고 이날 뉴욕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위축세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이 다 이제 오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게임업체 액티비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구글의 주가나 아마존의 주가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 자체가 기술주에 전반적으로 이제 부담을 준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의 주가도 이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7%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동시에 다른 은행주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의 주가도 3%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모야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의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주목했던 게 아까 영업 비용이 크게 증가한 점이라고 했는데 무엇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월가 은행들의 높은 비용 상승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웨이지 인플레이션이 그쵸 임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직 미국 경제 전반의 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가 그 초급 애널리스트들의 그 신입 애널리스트들의 연봉 1년차 연봉을 한 11만 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10만 달러가 안 됐었는데 이걸 11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로 상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IB들도 동반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임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승하는 게 사실상 이제 이번에 실적에 반영이 됐고 그러한 것들이 비단 이제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라 투자은행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소매 기업들에도 마찬가지로 임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앞으로 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팩트셋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금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번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순이익 자체가 이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색이 예상치고 실제 나온 수치는 지난해 세 개 분기 같은 경우는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웃돌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실적 예상치를 지금 한 20% 이상인 이 실적을 웃돌 경우에는 분위기가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33개 기업 중에서 지금 70%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LPL 파이낸셜의 리안 데트릭시는 이제 최근의 경제 지표가 추가로 이제 경제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둔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나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산업 생산 그리고 오늘 나온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까지 모두 유사한 얘기를 해주고 있으며 우리 경제가 둔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게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결국 아웃풋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의 둔화가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다음 분기로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푸시백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장이 자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요 기사를 자세히 뉴욕 유가가 중동 긴장 고조에 배럴당 8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WTI 2월물 가격은 전장보다 1.9% 오른 배럴당 85.4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브렌트유 3월물 가격도 배럴당 87달러를 넘어서면서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서 상승했는데요. 전날 반군 후티가 드론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과 석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반군의 공격으로 석유시설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곧바로 보복을 맹세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세계 8번째 규모의 석유 생산국으로 중동 지역의 불안이 고조되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수익은 126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 증가했습니다.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120억 8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 순이익은 3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13%가량 줄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0.81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11.76달러를 밑돌았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이 같은 실적 부진에 장중 최고 9%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왑이 지난해 4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았으나 월가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찰스 슈왑의 지난해 4분기 영업수익은 41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47억 9천만 달러는 밑돌았습니다.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찰스 슈왑의 조정 주당 순이익은 86센트를 기록해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88센트를 밑돌았습니다. 주가는 이날 장중 최고 6% 이상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조 9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 주식을 주당 95달러의 전액 현금 매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인수 발표 직전 블리자드 주가보다 거의 45% 높은 가격입니다. 이번 거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46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 합병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 주도권 쟁탈전에 본격 가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블리자드는 전 세계에 4억 명에 달하는 게임 유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7일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에서 주요국의 금리 인상이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 주석은 해당 연설에서 주요국들이 통화정책에서 급제동을 걸거나 유턴할 경우 심각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경제와 금융 안정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며 개발도상국들은 이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이 올해 많으면 사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연준은 올해 안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도 동반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국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중국은 최근 경기 둔화를 우려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한 대출 금리를 0.10%포인트 내려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연준이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올해 첫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이체방크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으로 볼 때 3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데는 폭넓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또한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이 시작돼야 한다는 데도 폭넓은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이 올해 7월부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연준이 올해 4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올해 중순경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등 은행들의 실적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도 나오고요. 내일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은데요. 관련 소식 갖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